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또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주식시장. 지난 9월 13일 발표한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폭 하락에 그치므로 이후 나스닥 시장을 비롯한 세계 주식시장은 급격한 하락세가 진행하고 있다. 물가 상승세를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 내부에 어떤 강력한 상승 구도를 갖추고 있어도 필요한 새로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하였다.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상태에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실제 위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대와 달리 소폭 하락으로 그쳤지만 오는 10월 13일 발표될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질 경우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7월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11월 10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시 떨어질 경우 작년 5월 이후 주식시장의 흐름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던 물가 상승세가 제대로 잡힌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런 모습으로 물가 상승세를 제대로 잡게 되면 오는 11월 열리는 FOMC에서 미연준은 기준금리 인상을 0.25%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올 연말까지는 물가 상승세를 제대로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지만 올해 남은 11월과 12월의 FOMC에서는 0.25% 수준 또는 동결로 끝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지난 5월 이후 미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불거져 나온 달러화의 초강세도 진정되며 이로 인한 위기설도 자연 수그러지게 될 것이다. 지난 9월 13일 발표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인하여 현재 세계 주식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나스닥 시장은 시장의 흐름의 중요한 저점이라 할 수 있는 지난 6월 16일의 저점 근처에 바짝 접근한 상태다. 그리고 밀려나는 과정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와 달러화의 초강세에 의한 위기설까지 불거져 나와 주변 시장들도 급속하게 밀려나면서 우리 시장의 전체 지수는 2134포인트까지 밀려났다.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지난 6월 16일의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새로운 하락 과정이 발생하는 것은 결사코 막아내야만 한다고 하였다. 나스닥 시장이 6월 16일의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새로운 하락 과정이 발생할 경우 지난 8월 16일의 고점을 기준으로 또다시 35% 전후에 달하는 하락 과정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하락 과정을 현재의 세계 경제는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 하였다. 나스닥 시장이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면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고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게 된다. 작년 12월 중반만 하여도 세계 주식시장에서 단 한 구간의 상승 과정인 유동성장세의 2단계 상승 과정만 발생하면 당시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여주던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후의 하락 과정에서 발생한 35%의 1단계 하락 과정으로 인하여 이런 시장 이치를 잃어버림으로 이후부터는 세계 주식시장의 100%를 넘어서는 큰 장을 만들어내야만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상황에서 나스닥 시장이 6월 16일의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런 시장 이치마저 잃게 된다. 나스닥 시장이 6월 16일의 저점을 뚫고 내려갈 경우 100%를 크게 넘어서는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낸다고 하여도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2020년 3월 이후 세계 주식시장의 100%를 넘어서는 상승 과정이 나타났지만 일시적인 경기 회복세에 그친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세계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시키려면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강력한 상승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스닥 시장이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최근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는 위기설이 보다 가시화되어 2차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든 나스닥 시장이 6월 16일의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새로운 하락 과정인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막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나스닥 시장이 6월 16일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새로운 하락 과정이 발생하기 전에 나스닥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반등 기회가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 시기에 새로운 상승 기운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 나스닥 시장은 6월 16일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난 8월 16일 이후부터 밀려나고 있는 나스닥 시장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락 과정으로 바로 지난 6월 16일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새로운 하락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 8월 16일 이후 진행하고 있는 하락세를 멈추고 난 다음 저점에서 12에서 16%에 달하는 작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이 나타나면 6월 16일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하락세가 나타난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위치에서 나스닥 시장이 지난 6월 16일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심지어 나스닥 시장이 1만 포인트를 살짝 깨고 내려가더라도 당장은 2단계 하락 과정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락 과정을 끝내고 작은 반등 흐름이 나타나는 시기가 묘하게도 오는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시점인 10월 13일과 맞물려 있다. 앞서 미연준은 물가 상승세를 제대로 잡기 위해 0.5%의 빅스텝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0.75%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무려 3번 연속 단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지난 5월 이후 경기 침체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충격적인 하락 과정이 이미 수차례 발생한 상태라 세계 물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6월 9.1%를 최고점으로 제대로 꺾이고 있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지난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으로 떨어져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시장에 충격을 가하였지만 7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제대로 꺾이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오는 10월 13일 발표될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제법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난 5월 미연준의 공격적인 행보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을 감안하면 지난 6월 123불에 육박하던 WTI 기준 국제석유 가격이 최근 76불까지 떨어진 것과 같이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최대 과제인 물가 상승세도 제대로 꺾이고 있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최근 나스닥 시장은 불필요한 상승을 보인 후 보다 강한 급락이 발생하면서 하락 과정에 최대한 충격을 가하는 형태의 하락 과정이 발생하고 있다. 공포를 불어넣어주는 하락 형태가 진행하고 있어 어느 위치까지 밀려나고 난 다음 12에서 16%의 반등세가 나타날 것인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진행하고 하락세의 강도를 감안하면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1만 포인트에 바짝 접근하는 선에서 하락세를 멈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락세를 멈춘 다음 나스닥 시장은 6월 16일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새로운 하락 과정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2009년 3월 이후 세계 경제는 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벼랑 끝까지 몰아갔다가 극적으로 돌아선 경우도 많았다. 이번의 경우도 외관상 벼랑 끝까지 몰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마지막 주어진 기회를 살려내고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하겠다. 다만 마지막 남은 작은 기회에서도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이 작용하지 못하고 또다시 단순 반등세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반등세의 고점권에서 2020년 3월 하순 이후 흔들림 없이 10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형의 포트를 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